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테슬라를 바라볼 때 굉장히 그 패션처럼 굉장히 힙한 내용들이 그렇죠. 이렇게 매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덤이 있죠, 그죠? 팬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된 이유가 있고. 그렇죠. 이제 스토리텔링도 있고 CEO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뭐 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이런 기술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외면적인 것들에 이제 매료되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 뭐 엔지니어들 이렇게 그 차를 뜯어보시는 분들이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럼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차를 분해한 걸 테어다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굉장히 뭐 글로벌 유명한 이제 미국의 뭐 샌디 먼로라는 분도 있고 국내에 이제 테어다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를 뜯어보다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는 거죠.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뭐 이게 좋은 차일까? 뭐 수년 전까지는 이렇게 뭐 의구심을 갖고 차를 이제 분해해 보기 시작했는데 안을 보니까 그 굉장히 엔지니어 마인드가 많이 담겨진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시도하지 않던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어떤 기술에 접근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어떤 외면적으로 굉장히 패션을 따라가듯이 젊은 세대를 이렇게 매료시키는 어떤 그런 키워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본이 탄탄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뭐 전기차의 플랫폼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하고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왔다는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뜯어봤다는 건 진짜 뜯은 거죠. 예, 진짜 차를 뜯어보고 저희가 뭐 곰곰이 뜯어봤다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테슬라 차를 뜯어봤더니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술적 우위도 있고 사실 압도적인 생산량 때문에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 그 내연기관의 생산 라인에다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하지 못한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테슬라가 지금 93만 6천 대를 생산을 했는데 뭐 지금 이제 뭐 약간 수급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생산 방식의 특징이 이런 숫자를 가능하게 한 걸까? 뭐 사실 지금까지의 생산 방식은 기존의 완성차들이 하던 방식을 뭐 답습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공장을 신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동화 정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로봇 도입을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동화 라인을 많이 깔고 하는 것들은 근데 다른 완성차사들에서도 사실은 시도하던 것들입니다. 이제 뭐 내용에 이제 뭐 AGV라 그래서 이제 공장 안을 오토 가이디드 비클이라 해서 기존에는 컨베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컨베어를 쫙 깔고 쭉 가면서 이게 하나씩 추가하는. 이제 그 라인에 어떻게 보면은 생산 노동자들이 붙어서 이제 하나씩 차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다른 완성차사들도 사실 그런 AGV라는 것을 활용해서 뭐 맞춤 생산에 가깝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테슬라가 그 전기차 면에서 더 앞설 수 있던 거는 배터리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거든요. 배터리 생산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생산하기 좋은 원통형 배터리라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쓰시는 뭐 AA, AAA 건전지 형태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이즈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래 잘 만들 수 있던 방식의 배터리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배터리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굉장히 자동화를 잘했다는 것이 경쟁력이었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현재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생산 속도도 빠르고 수익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가 캐스팅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완성차사들이 사실 철판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점 용접이라 그래서 철판과 철판을 용접을 해서 이어붙이는 방식을 채택을 해왔는데 이제 뭐 자동차 하체를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철판이 수백 장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제 용접하는 그 기계들이 1000대 가까이, 1000대, 2000대 가까이 이제 로봇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산 방식을 좀 바꿔보자 해서 테슬라가 이제 기가 프레스라는 어떤 기계를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프레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 수백 장의 철판을 용접을 통해서 이어붙이던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없애고 뭐 한 1, 2분 안에 하체 부품을
세 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어떤 기가 프레스의 방식의 생산 방식이 앞으로 더 생산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터리 셀 생산도 지금은 그 18650 내지는 2170이라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21mm 지름의 배터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4680이라 그래서 사이즈를 더 키우게 됩니다. 더 키우게 되면 사실 속도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배터리도 빠르게 생산하고 차체도 빠르게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그리고 생산 속도가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하이에 졌고 베를린에 새로 졌고 이제 미국에 다시 또 제2공장을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 다 적용된 공장들인가요? 예, 지금 지어지고 있는 베를린, 상하이, 뭐 텍사스 이런 공장들은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격차가 다른 기업들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오토 마진이라 해서 자동차의 마진율이 한 보통 10%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완성차사들이. 근데 이미 테슬라는 거의 1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산력이나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기가프레스 방식의 단점은 없어요, 혹시? 기가프레스 생각하시면 이제 지금 그 언더바디라 그래서 자동차의 뼈대 하부 구조를 기가프레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뭐 리어 캐스팅 그리고 또 프론트 캐스팅 그래서 지금은 두 개 부품을 이제 전면의 하부 구조 그다음 후면의 하부 구조를 기가 캐스팅으로 찍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으로 찍어내게 되면 사실 철판 한 100여 개 넘는 것들을 이어붙이던 거를 단순화할 수는 있지만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부분 수리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소재 원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소재 원가 자체 고치나? 네, 소재 원가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테슬라가 이제 워낙 공임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수리비가 높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조금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지 테슬라가 워낙 그 사고 예방 그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조금 접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테슬라의 안 좋은 점은 나중에 몰아서 아니 안 좋은 점은 아니고 저는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혹시 이제 단점 없나 했더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 이제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다. 그 테슬라 아까 얘기 그 뜯어본 얘기 하시다가 얼핏 그냥 지나간 얘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뭐 엔진에서 우위가 뭐가 있다 뭐 엔지니어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 부품의 통합 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들이 보시면은 룸밀러 상단에 카메라를 달아놔요. 그래서 이를테면 트라이캠이라 그래서 카메라 렌즈가 3개가 달린 그래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볼 수 있는 카메라 렌즈 모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그간에 이제 그 부품 업체 이제 하청 형태로 주다 보니까 설계를 3가지 렌즈가 다 다른 부품으로 딸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A사에서 그 단거리 렌즈는 오고 중거리 렌즈는 B사에서 오고 C사에서 C 렌즈가 오고 장거리 렌즈가 오고 이런 것들을 부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불필요한 부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트라이캠 모듈을 보시게 되면 딱 렌즈 3개만 박혀 있고 그 뭐 시모스 센서라 그래서 이제 감광 센서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테슬라는 중앙에서 이런 신호 처리들을 다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에는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어떤 부품들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엔지니어들이 보면 와 이거는 전체적인 엔지니어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단의 부품에서 불필요한 부품들을 더 제거를 할 수 있었고 가격도 낮추는 동시에 기술력도 더 높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렇게 뭐 일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설계나 그 반도체에 관한 전문가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역시 뜯어봤더니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 테슬라 또 궁금한 게 테슬라 생산량 얘기랑 저희가 기술력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한참 모자랄 때 테슬라는 어디서 구했는지 반도체를 잘 구한 듯 생산량 그 줄어드는 게 좀 덜했었죠 코로나 직후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런데 테슬라는 그렇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그 기본적으로 아까 엔지니어링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굉장히 통합해서 단순화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이 CU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전자 제어 하기 위한 컴퓨터 칩들이 이제 마이크로 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정도 많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ECU 칩이 한 24개 정도가 소요되고요. 경쟁 차종 같은 경우에 뭐 40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급 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이슈가 있었고 칩 설계 자체를 테슬라가 직접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주문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사양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기업이 완성차 업체에 반도체 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완성차가 사용하는 반도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낮은 프로파일의 반도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품질 고급의 네. 사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그 저급의 사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른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게 수익이 남지 완성차에 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반도체 칩들을 통합을 하고 굉장히 고사양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사양의 반도체 칩보다 고사양의 반도체 칩들을 주문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고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계약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좀 이슈가 네. 사실 저희끼리는 항상 뭐 부품이 좀 단순하고 뭐 네. 이제 많이 또 이제 재고도 보유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차량용 반도체가 항상 조금 이 특정 몇 회사만 생산하는 것도 그런 약간 이제 좀 값싼 반도체라는 그것 때문에 그랬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킨 게 저 이유가 됐다. 네. 이해가 되는 설명이십니다. 그 배터리 원통력 말씀하셨는데 네.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 할 때 이제 내재화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밝혔잖아요. 네. 현재 그 내재화 정도랄까 진행은 어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내재화된 그 4680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배터리를 일정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 대량 생산 이제 뭐 주력으로 넣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파일럿을 좀 넘어선 수준의 양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램프업이라고 해서 네. 생산량을 크게 빨리 이제 내년에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은 완성차 업체들이 다들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어떤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그 협상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켓 쉐어의 압박을 줌으로써 다른 셀 업체들이 좀 위압감을 느끼면서 가격 협상이 더 유리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본인들이 다 생산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뭐 저희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에 당연히 이제 위탁 생산이라든지 네.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당연히 상당 물량을 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의 기술력이라면 이제 저희가 보통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고속도로 사고 나면 딴 차들은 사고 원인을 이런저런 데서 찾는데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켜져 있었어 꺼져 있었어 그거부터 본다고 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곤 하시는데 그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사실 이제 그 엄격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계를 그러니까 레벨이 있죠. 레벨이 있죠. 그래서 네. 레벨 0에서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이 레벨 5가 되는데 네. 지금은 어찌 됐든 테슬라도 레벨 2의 운전자 보조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네이밍 때문에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이라는 네. 네이밍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 FSD인데 네. 그거의 약자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이군요. 네, 완전 자율주행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 네이밍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기관에서 수정할 것을 그렇죠. 걸로 이제 도로교통국 같은 데서 조사를 하고 있고 사실 소비자 인식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자율주행으로 인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은 사고를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수준에서도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방 주시도 하고 핸들에 손도 올려놓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탑승을 하고 느끼셨을 때 특히 테슬라 팬들은 굉장히 그 다른 차의 어떤 운전자 보조 기능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그 감각적인 느낌들을 느끼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벨로 치면 같은 레벨이지만 사실상 뭐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하는 주행 보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이렇게 다운 받아서? 그렇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버전 10이라고 해서 10 버전 정도까지 나왔고 곧 이제 버전 11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층 더 향상될 거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지만 그 많은 이제 사고 접수도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위험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뭐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다다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도 테슬라 팬이지만 조심하실 필요가. 그럼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앞서 있나요, 확실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앞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의 어떤 AI 경쟁은 데이터 축적량에서 이제 비롯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량들은 사실상 지금 이런 운전자 보조 주행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축적을 테슬라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 2020년 넘어가면서 50억 마일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레벨 2를 표방하고 있지만 레벨 4 수준의 드라이빙을 하면서 데이터 축적을 다른 기업들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